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이고 3살 된 아들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요 근래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도 슬슬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해볼까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 또래 엄마들 보면 여전히 제가 어린 편이기는 하네요. 남편도 저보다 4살이 많기는 하지만 결혼한 시기를 따지고 본다면 둘 다 20대일 때 결혼을 한 거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일찍 결혼한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 남편과 결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먼저 생겼기 때문이에요. 아이 생기고 나서 몇 달 안 지나서 후다닥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거든요. 속도 위반을 계획으로 세워서 결혼 준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연애를 3년이 넘게 해왔고 둘 사이에서는 이미 결혼할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된 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만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남편과 저 두 사람은 애초에 저희가 세워놓은 계획보다 일찍 결혼하게 되었을 뿐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둘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속도 위반을 하기 전 우리 둘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 남편의 가족들을 먼저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남편 가족들이 유별나고 유난스럽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결혼을 안 하겠네 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결혼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 가족들에게 좋았던 기억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중간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고 항상 제 편에 서서 발언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둘 사이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결혼도 남편이랑 한 거고 제가 앞으로 시모나 신우와 함께 사는 것도 아닌데 남편이 제가 서운할 틈도 없이 저에게 잘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는 커플이 어디 저희 둘뿐이겠어요? 그러니 이러한 사실들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억지로 한 결혼도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래전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결혼하기로 서로 계획도 세우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남편의 가족들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아이가 생긴 후 결혼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양가에 끝낸 뒤 각자 서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올리게 된 결혼이라서 그런가?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자리에서부터 느껴졌어요. 그 마음이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도 저희 부모님도 썩 좋아만 하고 계시진 않았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때 저는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였으니 말이지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지금은 저를 못마땅해 하시지만 그 마음 정도는 제가 언제든지 충분히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친정 부모님 마음 꼭 돌려내겠다고 제 앞에 다짐했던 것처럼 말이죠. 남편 아래로 신우가 한 명 있습니다. 인사드리러 처음 갔던 그날에 신우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신우는 저보다는 2살이 많고 남편보다는 2살이 어립니다. 시어머니 못마땅한 모습에도 충분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신우는 그 자리에서 제 아픈 속을 아주 후벼 파놓더라고요.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먼저 생길 수가 있냐? 더럽다 하면서.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떠오른 말을 말로 내뱉더라고요. 그때는 신우가 일부러 나한테 상처 주고 싶어서 말을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고요. 남편이 그때 신우한테 말이 심하다고 입 조심하라고 무섭게 한마디 해서 그 정도에서 끝이 났지만 이미 신우가 내뱉은 몇 마디 말들이 상처가 되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시댁 식구들과 며느리 관계인데 쉽지만은 않으리란 건 이미 염두에 두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고 저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최대한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말했던 대로 남편이 결혼 후에는 중간 역할을 잘해주기도 했고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저도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 아이 때문에라도 시부모님과 자주 만날 일이 생겼어요. 그때 시부모님과 관계도 어느 정도 좋아졌고요. 그런데 신우만큼은 가까워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결혼 전에 보여준 모습이 제일 크게 작용한 것 같았습니다. 신우도 쉽사리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원래도 신우가 자기랑 잘 맞지도 않았고 남매지만 멀게 지내왔다고, 그러니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신우가 취직해서 지방에 내려갔을 때부터는 안 보고 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제가 일부러 신우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 말이지요. 신우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고 취직도 그쪽에 하게 되면서 살고 있는 지역이 다릅니다. 사실상 명절 때 아니면 신우를 볼 일이 전혀 없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마저도 신우가 서울 올라오기 귀찮다는 이유로 거의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 한 번 본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신우가 언제부턴가 주말이면 뻔질나게 서울에 올라와서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가 서울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연애해야 한다고 주말에는 시댁에 머물면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그랬나 봐요. 명절에도 서울 오는 거 귀찮다고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신우가 남자 만난다고 한 주도 빠짐없이 서울로 올라오는 걸 보고 남자가 좋긴 좋은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건 둘째 치더라도 그동안 안 보고 살게 될 것 같던 신우가 매주 시댁에 올라와 머물고 있으니 안 보고 지내도 될 것만 같았던 신우와 마주하게 되는 일이 싫어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더군요. 말씀드린 대로 신우라서 앞에 시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작정 거부감 느끼고 싫어한 건 아닙니다. 신우와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호칭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신우가 저보다 2살 위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오빠의 아내이므로 손윗사람이잖아요. 남편한테는 신우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미리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윗사람이니 그냥 아가씨라 부르면 되지 않겠냐, 남들이 하는 대로 하자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신우와 호칭 정리를 하기도 전에 신우를 볼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알아서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저보다 2살이나 많은 신우한테 언니 소리까지 들을 생각도 없긴 했지만 저를 보고 제가 너가 그쪽이 하면서 어떻게든 정상적인 호칭으로 저를 부를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반말로 말하는 건 물을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한테 그냥 아가씨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가씨라고 부르자마자 신우가 욱해서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 제가 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런 게 어딨냐고 호칭 똑바로 정리하자고 해서 손아래 신우를 언니라고 부르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네요. 애초에 신우가 저한테 호칭에 대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상의라도 했으면 생각해볼 일이었겠지만 곧 죽어도 올케 언니라고 예의 챙기기 싫으니 제너 그러면서 은근슬쩍 반말을 해버리는데 저도 그런 신우가 뭐가 좋다고 언니 대접을 해줘야 하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도 그 상황에는 남편이 이미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서 그랬나? 신우 편을 들지는 않았고 호칭은 그냥 니들 편한 대로 해라고 하시고는 한 발 쓱 빼시더라고요. 첫 단추도 안 맞게 끼웠는데 풀어서 새로 끼우기 전에 2번째 단추를 바로 잠궈버리니 신우와는 앞으로도 잘 지내기는 글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호칭 사건으로 인해 벌써부터 앙심을 품은 건지 하루는 시부모님과 저희 신우 이렇게 5시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아주 작정하고 왔다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제가 결혼 후에는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었거든요. 아이 태어나고도 육아 때문에 집에서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걸 가지고 뭐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애 교육 때문에라도 엄마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죽어라 맞벌이를 하는데 올케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 개념이 없나 봐 하면서 빈정대더라고요.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만 가지고는 애 어디 영어 유치원이라도 보낼 수나 있겠냐고 하면서 전업주부 생활을 하는 저를 까내리더라고요. 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는 제가 직접 키우고 싶은 것도 있고 아직 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 그때 가서 새 일자리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우는 곧바로 애 키운다고 일 못한다는 사람 보면 어이가 없다고 하면서 애 키우는 게 뭐 대수냐고 하면서 친정엄마한테 봐달라 하고 젊은 나이에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버는 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변명이지
딱 봐도 저보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빠가 밤에는 퇴근하고 집에 있으니까 낮에 애 보는 척 하면서 퍼질러 자느라 잠도 안 올 텐데 택배회사 같은데 나가서 새벽 배송이나 하는 게 어떻겠냐고 집에 보탬이 좀 되라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빈정거리는 게 심해지니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시부모님한테 앞으로 적어 있을 때는 우리 같이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신우가 빈정거리기 시작할 때부터 남편이 신우 주둥아리 못 놀리게 하려고 들썩들썩 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옆구리 쿡쿡 찔러가며 참으라고 눈치를 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일을 크게 만든 것도 있지만 신우가 헛소리 못하게 제 편 들어주는 거 보고는 기분이 후련하기는 했습니다. 신우도 똑같이 지가 우리가 안 보고 산다고 하면 눈이라도 깜짝할 줄 알았느냐면서 똑같이 안 보고 산다고 나왔지요. 그 후에도 신우는 남자 만난답시고 매 주말마다 시댁에 올라와서 시간을 보내고 했으니 덕분에 시댁하고는 아예 왕래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와 저만 있을 때는 신우 편을 들어주긴 하십니다만 남편이 있으면 그냥 나몰라라 하시거든요. 그래도 막상 주말에 신우가 집에서 지내는데 자기 자식들이 으르렁대는 꼴 보기 싫으니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나름대로 저희가 왕래 없이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 한마디 하진 않았습니다. 덕분에 따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서 좋더라고요. 이대로 식가족하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도 방법이면 방법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난데없이 신우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말마다 서울 올라와서 연애를 했으니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신우도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저 결혼할 때는 더럽다니 책임감이 없다느니 그딴 소리 하던 신우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지금 나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나 싶었습니다. 부른다고 갈 생각도 없었지만 상견례 때도 저희는 따로 부르지도 않았고 결혼 전에 남편 될 사람 소개시켜주는 일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저희한테는 청첩장도 따로 안 보내더군요. 뭐 결혼은 둘째 치더라도 안 볼 사람처럼 싸우기도 했으니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억지로 결혼식 갈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신우랑 저희 부부 둘만의 문제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있는데 안 간다고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해서 저를 피하려 드는 신우가 막상 저를 마주치게 되었을 때 지을 얼굴 표정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기어코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신우랑 같이 사진을 찍는데 신우가 저한테는 따로 말도 못 붙이고 불편해하더라고요. 몇 년을 참다가 드디어 제대로 한 방 먹여준 것 같아서 속이 조금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잠깐 시댁에 올 수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신우 시집가고부터는 다시 시댁에는 왕래를 시작했었고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무슨 일인가 하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는 시어머니만 계신 게 아니라 신우도 있더라고요.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자리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오죽하면 밥을 반 정도 먹을 때까지 식사 자리에서 셋이 서로 아무 말도 없었으니 말이지요. 밥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시어머니가 신우와 저희 관계를 알면서도 기어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게 영 좋은 이유로 부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신우가 시비를 걸었어도 진작에 걸었어야 할 타이밍인데도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쩔쩔매면서 아무 말도 없길래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촉이 들더라고요. 안 좋은 이야기라는 건 불보듯 뻔했지만 일단 정적부터 걷어내야겠다는 생각에 신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신우한테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사실 신우가 결혼하고 서울 올라오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왔다는 것쯤은 뻔한 사실이다 보니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 살던 곳이 거리가 꽤 되다 보니 출퇴근을 거기서 계속 할 리가 없었으니 말이죠. 신우가 과거에 저한테 새벽 택배라도 다니라는 말 듣고 신우한테 시비를 걸려고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제 말을 낚아채더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든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시어머니가 신우 애가 태어나면 너가 키우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알다시피 신우가 복직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최대한 제 기분 살피면서 말하는 게 눈에 보였고 신우도 평소였으면 시비를 걸었을 텐데 제 눈치만 살살 보는 걸 보고 오호라 이것 봐라 싶었습니다. 작정하고 저한테 애 키우는 거 떠넘길 생각으로 두 모녀가 모여서 이미 입을 맞춰놓았다는 건 안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네, 제가요? 제가 왜요? 하고 웃으면서 대답하니 시어머니가 너는 어차피 애가 있으니까 같이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째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애기 둘이면 얼마나 힘든지냐 아냐 하시고 당신도 남편하고 신우 키우는데 아주 죽을 뻔했다고 겁을 주더라고요. 신우도 요즘은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자기도 둘째 볼 계획이 없다고 말을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가 둘이면 힘들고 제 아이랑 신우 아이 해서 둘을 키우면 그건 안 힘든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훔칫하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가 과거에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읊어줬어요. 신우가 전에 그러지 않았냐고 애는 친정엄마한테 보라고 하고 애 영어 유치원이라도 보내게 이래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러니까 애는 어머님이 보시면 되겠다고 했지요. 어머님도 신우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 건지 한숨 한 번 내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대로 저는 화살을 신우한테로 돌려서 신우한테 어머님이 애 키우기 싫으신 것 같은데 신우도 낮에는 애 보는 척 한숨 자다가 새벽에 나가서 택배라도 해야겠다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동안 신우가 시비 거는 거에 당하기만 하다가 제가 신우 꼼짝도 못하게 시비를 걸고 있으니 왜 이렇게 신이 나는지 이 재밌는 걸 신우만 했었다니 억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신우가 당하고만 있다가 제가 지금 일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돈을 좀 줄 테니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옆에서 그래 너 용돈 벌어야지 그냥 키워줘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아이 둘 키우면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당장 다닐 회사를 알아보지 뭐하러 신우 애를 키우겠냐고 했어요. 제가 결혼 전에 받던 월급이 300만 원인데 신우가 제가 받던 월급만큼 돈 주면 9시부터 5시까지 봐주는 거는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린데 그런 치사한 계산법이 어디 있냐고. 신우도 결국 제 눈치 보면서 참다가 폭발해가지고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신우한테 푼돈 받고 니 애 키워줄 바에 내가 회사를 다시 들어가거나 둘째 낳아서 내 아이 키우고 말지 남이 자식을 뭐하러 키워주겠냐고 했지요. 그리고 내가 한 말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고 그 말들이 맨 처음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하고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로 자리 만드실 거면 남편도 같이 있는 자리 아니면 불편하니까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퇴근한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 남편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치를 떨더군요. 그 길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는 어머니가 조카 키워주기로 했다면서요 하고 묻더니 여태 그동안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했었다며 저희가 앞으로 둘째 계획이 있는데 애들 교육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학구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겠어서 한동안 돈 모으는데 집중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도 앞으로 복직해서 일을 시작할 것인데 또 너무 늦어서 둘째 가질 생각은 없으니까 신우애 키워주다가 우리 둘째 태어나면 둘째도 어머님이 봐주시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어머님이 신우애를 봐주시는데 한 명 더 보는 건 일도 아니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이 기겁을 하면서 애를 둘을 동시에 어떻게 보냐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당신 본인도 그렇게 잘 알고 계셨으면서 어떻게 저한테는 어려울 것도 없지 않냐는 듯이 시키려고 했는지 참. 남편은 어머님 대답을 듣더니 그럼 신우애는 키워주고 우리 애는 안 키워주신다는 거냐고 하더니 그러면 여태껏 용돈이랍시고 생활비 조금씩 보태드리고 있던 거는 그만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힘들게 돈 벌고 아낀 게 다 신우한테 가는 것 같은데 생활비 필요하시면 신우한테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둘째 생기면 우리는 어머님께 드리던 거
지금 친정어머니께 드리고 있는 거에 엎어서 더블로 드리면 되겠다고.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아이 보게 하면 공평하지 않겠냐고 말하고는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걸로 어머님한테까지 그러냐고 남편한테 뭐라 했는데, 남편이 사람 만만하게 보고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처음에 꽉 잡아놓지 않으면 다음에는 은근슬쩍 더한 걸 요구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신우를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남편 마음에는 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일 터트리고 나니 잘 된 것 같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신우는 애 맡겨놓고 복직하려던 게 원래 계획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취직이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아이를 직접 키우고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신우한테 전화 걸어서 새벽 택배는 다니고 있냐고 물어보라는데,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어요. 신우 취직이 안 된 게 나쁜 마음 씀씀이에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이참에 배웠으면 하고, 둘도 없는 올케 사이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번 일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는 30이 넘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이후로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사귀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귄 지 1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당시에는 누구나 그러하듯이 이혼은 생각지도 못했고, 평생을 남편과 행복하게 백년해로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런 다짐이 무색하리만치 짧은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지난해 어머님으로 인해 결국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당시 두 분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건 남편에게 들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게 이 정도 일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친정부모님도 사소한 걸로 투닥거리를 자주 하시거든요. 그 정도라고만 생각했었지. 그리고 처음 그 광경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남편 고향 친구의 결혼식이 시댁 근처라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괜찮으면 결혼식에 갔다가 시댁에서 하루 자고 오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단지 불편해서 싫다고 하기엔 남편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그러자 했지요. 며칠 뒤 결혼식에 들렸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시댁의 분위기가 어찌나 냉랭하고 살벌하던지 살얼음판이 따로 없더라고요. 듣자 하니 이틀 전에 다투시고 이후로 계속 냉전 상태이셨답니다. 아뿔싸 싶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저녁만 먹고 올라가겠다 하기도 뭐해서 가시방석에 앉은 듯 눈치만 보며 시간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어머님을 도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께서 갑자기 수저를 어머님 쪽으로 집어 던지셨어요. 하마터면 어머님이 맞을 뻔한 걸 제 눈으로 봤기에 정말 크게 놀랐지요. 아버님께선 어머님더러 무슨 정신머리로 음식을 하길래 머리카락이 나오냐면서 밥맛 다 떨어졌다고 재수없다고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시더라니까요. 마치 그 자리에 저나 남편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전혀 개의치 않고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 얼굴은 새빨개졌고 그런 어머님을 보는 제 마음이 다 안 좋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나서서 아버님을 어떻게든 막아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아무것도 안 들리고 못 보는 사람 마냥 묵묵히 집 앞만 처먹고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과 함께 뒷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괜찮으시냐 물었는데 어머님께서는 대답 대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까 아버님 국에서 나온 머리카락이 당신 머리카락이라는 증거가 있냐면서 제 거일 수도 있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양심도 없답니다. 어떻게 시애미가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냐고 정말 실망이라나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비록 제가 어머님을 도와 저녁상을 차리긴 했지만 국이 담겨있던 냄비나 그릇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한 걸 잘 아시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시나 싶었으니요.
억울하면서도 당신도 얼마나 답답하고 며느리 앞에서 자존심이 상해 그러시는 건가 싶어 그냥 죄송하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그때는 어머님에게 억울하고 야속한 마음보다 안쓰러움이 더 컸거든요. 아무튼 식사를 마친 저희는 거실에 모여 앉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직 주무시지 않는데 저나 남편이 먼저 자러 들어간다고 했다간 무슨 욕을 먹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기에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벼랑간 아버님께서 리모컨이 없어졌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황당한 건 아버님은 정말이지 소파에 본드칠이라도 해놓으거 마냥 거기에 딱 달라붙어 계시면서 리모컨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급기야 어머님더러 멍청해가지고 리모컨 하나도 어디다 놨는지 기억을 못하냐며 악만 쓰고 계셨지요. 보다 못한 제가 일어나서 리모컨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즐겨보시는 신문 밑에 가려져 있던 리모컨을 찾아냈습니다. 뭐 어찌됐건 누구의 실수이건 그래도 저는 한숨 돌리는 듯 싶었습니다. 적어도 아버님이 이번만큼은 어머님께 미안해하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도 살짝 했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또다시 어머님더러 무식한 여편네가 리모컨을 헛곳에서 찾고 있다며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남편은 나몰라라 하고 있었고요. 보다 못한 제가 당장이라도 아버님께 말 조심하시라고 어머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라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어머님이 당하고만 계시는 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딸도 아닌 며느리의 입장에서 아버님께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차라리 어머님 위로라도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님께 살며시 기분 푸시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선 저더러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며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께서 화풀이 대상으로 나를 정하셨구나.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면서도 야속한 마음이 들대요. 고민 끝에 친정어머니께 조언을 구하니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며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이나 신우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뭐하러 그런 것까지 마음을 쓰냐며 속상해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한두 세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머님께서 계실 거라면서 가서 저녁 식사 좀 차려드리라고 하대요. 남편의 밑도 끝도 없는 말에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사시는 어머님께서 평일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 집에 계시냐 물었지요. 그러자 남편이 짜증스럽게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다투시고 더는 못 살겠다며 집을 나오셨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문 밖에 세워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자기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고 덧붙이더군요. 상황이 완전히 이해가 된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어머님께서 혼자 저희 집에 계신다고 하니 정신이 다 사납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으니 집도 어지럽힌 채로 나왔고 냉장고에 먹을 만한 게 있긴 했었나. 설마 안방에 무턱대고 들어가 보시진 않겠지?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도 이때는 처음이었기에 얼마나 속상하시면 집 나올 생각을 다 하셨을까 싶어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해드리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어머님께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계셨어요. 현관에 들어선 저를 보시고는 다짜고짜 당신 왔다는 소리 못 들었냐며 신경질을 내시더군요. 들었는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회사에 있지 않았냐 하니까 회사고 나발이고 시어머니가 올라왔다고 하면 어떻게든 집에 올 궁리를 하는 게 예의 아니냐고 달리 뭐라 대꾸할 말이 없어서 그냥 죄송하다 하니까 죄송이고 나발이고 밥이나 차려보랍니다. 그러면서 집구석이 이게 뭐냐고 저더러 살림도 내팽개치고 사냐고 저는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나 남편이나 맞벌이를 하지 않냐. 그렇다 보니 매일매일 청소는 못하고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그놈의 회사 핑계 좀 그만 대라면서
당신은 일하면서 애도 키우고 살림도 다 해냈다는 무슨 옛날 고리짝 시절 이야기를 하시며 저를 비난하시더라고요. 저도 저대로 스트레스도 받고 마땅히 뭐 차려드릴 것도 없기도 하고 마침 그때 퇴근한 남편이 돌아왔고 어머님께선 배고파 죽겠다면 남편에게 네 마누라가 밥도 안 준다고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벙찐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일단 배달 음식이라도 시키자 했고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저더러 어머님 계시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알고 있었으면 미리 장이라도 봐오는 게 정상 아니냐고 싸붙이더군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항변을 했습니다. 내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지하철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데 어디 가서 무슨 수로 퇴근길에 장을 봐서 그걸 이고지고 오느냐고요. 그러는 사이에 음식이 도착했는데 어머님께서 한 입 딱 드시자마자 조미료 냄새가 나서 입에도 못 대겠다며 저더러 너는 뭘 시키려면 먹을 만한 걸 시키지. 시엠이 굶기려고 작정을 했냐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저기나 여기나 당신 생각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면서 먼저 잠이나 자야겠다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는 어머님을 모시고 안방으로 가는 거예요. 당황한 제가 방에서 나온 남편한테 왜 손님방 두고 안방으로 모셨냐고 물으니 남편이 그러면 어머님을 뭐 어디 거실에서 주무시게 하냐입니다. 저더러 가뜩이나 아버님한테 서운해서 오신 분 홀대해야겠냐며 아버지 등살에 도망 나오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기분이라도 좀 풀어드려서 보내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긴 했지만 남편과 다투기도 싫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5시 반쯤인가 어머님께서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어차피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 하니까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랍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아침은 안 먹고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아침을 차리라니 제가 저희는 아침을 안 먹는다 하니까 그럼 당신도 굶으라는 거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부엌에 갔어요. 냉장고에 있던 마른 반찬 몇 가지랑 계란 후라이 몇 개에서 급하게 아침상을 차려드렸습니다. 평소에도 저녁 식사는 주말이 아닌 이상은 간단하게 때우기 때문에 냉장고에 뭣도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식탁에 앉은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참 편하게 산답니다. 아주 날라리 여편네가 따로 없대요. 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왜 날라리냐고 물었더니 남편 아침을 해주길 하냐, 집 청소를 매일 하기를 하냐, 그렇다고 시부모한테 뭘 잘하기를 하냐, 아침상에 밥도 안 넘어가게 국 하나도 안 올리는데 자기한테 예쁜 며느리, 우리 아들한테 제대로 된 마누라 대접받기를 바라냐고 하시더군요.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싫은 소리를 들으니 기분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어머님은 그렇게 밥상자를 차리고 그래서 아버님한테 당하기만 사시냐고 한번 받아쳐봐. 그런 오기가 다 생길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계시면 얼마나 오래 계시겠냐. 2, 3일이면 내려가시지 않겠나. 계시는 동안은 남편이 고개 숙여 부탁했던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맞춰드리자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2, 3일은 물론이고 일주일이 가도록 어머님께서는 도통 내려가실 기미를 안 보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제가 하루는 남편에게 어머님께 들은 거 없냐, 언제까지 계신다더냐고 물으니 솔직히 자기는 지금 불편한 게 너무 없답니다. 어머님 오시고부터는 제가 아침밥도 차려주고 정상적인 집이 된 것 같다네요. 당신이 아침밥을 언제부터 먹었다고 아침밥 타령을 하냐고 했더니 제가 안 차려주니 안 먹은 거지 아침 먹고 출근하니까 든든해서 일도 잘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꼭 먹어야 하는 아침밥이면 밥솥에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 있는데 직접 차려 먹지 그랬냐고 하니 그건 안 될 일이라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참에 아예 같이 사는 건 어떨 것 같냐고 묻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럴 거면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둘이 살라 했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냐입니다. 저는 불쌍하긴 뭐가 불쌍하냐고, 그렇게 불쌍했으면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막말하고 그럴 때 왜 당신은 보고만 있었냐고, 그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러냐고,
제가 정말 쉬지 않고 따발총처럼 싸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냐. 당신도 변했다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평생을 기죽어 사시던 분이 저희 집에 오신 이후로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서 좀 오버하시는 거라며 그런 건 우리가 좀 맞춰드리잡니다. 저는 됐다고 당신 말은 더 듣고 싶지도 않으니 이번 주 내로 내려가시라고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내려보내드리던지 아니면 당신하고 같이 쫓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더러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을 궁리를 하냐며 그렇게는 안 된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어떻게든 이번 기회를 통해 저와 어머님이 가까워지게 해야겠다나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내려가신다고 해도 자기가 어머님을 잡고 늘어질 거랍니다. 저희랑 같이 살자고요. 어머님이 시댁에서 아버님에게 시달리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같이 지내자고 했던 걸 가지고 아예 모시고 살자고 나오니 어이가 없더군요. 어머님이 대접받고 지내고 계신다는 마음이 아들 자식인 남편 때문이 아니고 오롯이 남의 집 자식인 제가 대리효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어머님 편하자고 남편 대리만족하자고 저 혼자만 이 모든 희생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다음 날이 되자마자 회사 출근해서 곧바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보내놓은 생활비로 기차표랑 택시비 할 돈 바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제 저한테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아버님만 혼자서 지내게 할 수 있느냐 싶어서 남편 뜻이 그러니 아버님도 같이 오셔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조금 지나가니까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가 시댁에 계신 아버님 집에 오시라 했느냐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집이 난리가 났다고 얼른 회사에 말해서 반찬내고 집에 가서 일을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대꾸도 안 하고 전화 끊어버리고 회사에서 느긋하게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무슨 난리가 났던 건지 집도 난장판이 되어 있고 셋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만 있더라고요. 남편은 들어온 저를 붙잡고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면서 해명을 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살자고 하지 않았느냐고요. 어떻게 아버님만 혼자 두고 어머님을 모시고 사냐고. 뒤늦게 정신 차려서 효자가 된 것 같은데 효자 노릇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아버님까지 모시고 살아야지 진짜 효자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신 건지 아버님한테 또 시달리면서 사는 건 싫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살림 대신해줄 며느리가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싶으셨나 봐요. 이러나 저러나 부부였던지라 그래도 혼자 있던 아버님이 신경은 쓰이셨나 봐요. 남편한테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럼 넷이서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표정을 싹 바꾸고 왜 넷이서 사냐고 셋이서 사는 거라고 한마디 던져줬습니다. 합가강요는 이혼 사유인 거 모르냐고. 저는 이미 어제 저녁에 남편이 어머님 모시고 살자고 했을 때 이혼을 결심했다고요. 이혼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다행 아니냐고.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끝내 부모님 끔찍히 챙기는 효자가 되었지 않냐고 하고 아버님한테는 아들을 봐서라도 어머님 그만 좀 괴롭히시라. 어머님한테는 남편 밥도 안 차려주는 날라리 며느리는 이제 다시 남이 될 테니 아들 아침에 일찍 깨워서 식사 좀 챙겨주시라 했어요. 남편한테는 남한테 자기 부모 효도 바라지 말고 이제 스스로 효도하는 모습 좀 보여드려라 하고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틀도 안 지나서 남편한테 부모님은 시댁으로 돌아가셨으니 저보고 이제 꼬장 그만 부리고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꼬장은 무슨 꼬장이냐고. 이혼하기로 한 거 진심이니까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 대신 며느리한테 효도받으면서 편히 계시다가 막상 아들까지 돌려받게 되니까 어머님도 차라리 아버님 한 분만 챙기지 아들까지 같이 뒷바라지 해주긴 싫었나 봐요. 평생 눌러앉으실 것처럼 하더니 이틀도 안 돼서 내빼셨으니 말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신혼집 구할 때 들어갔던 돈이랑 전부해서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남편 혼자벌이로는 남은 대출금 상환하기도 빠듯해서 저는 당연히 집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 아파트라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시부모님이 집 팔고 와서 결국 세 가족이서 다시 뭉쳐 살게 되었네요. 작년 저희가 결혼했을 때 집값이 가장 비싸던 시절이었으니 그때하고 비교하면 한 2억 정도 집값으로 손해를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손해가 눈에나 들어오겠어요? 제 덕분에 아들은 효자가 되고 다시 화목하게 세 가족이서 살게 됐는데 말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돈 주고도 못 산다는데 2억이면 싸게 먹힌 거 아니겠어요? 과연 효자가 된 아들이 국 하나 반찬 몇 개에서 아침밥을 차리고 있을지, 아니면 귀한 아들 회사 일 편하게 하라고 어머님이 차려주고 계실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